24년 4월 대성 미적분 문항이고요. 27번부터 30번까지 4개의 문항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7번 문항이고 도형을 이용한 삼각함수의 미분 문항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 됐어. 그림을 보고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정삼각형이거든요. 모든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이 상태에서 O하고 B하고 C, 요 삼각형이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로 구해라? 세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상태에서 미분에서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라 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뭐로 갈까요? 좌표로 가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뭘 구할 거야? C라는 좌표와 B라는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C의, 이걸 밑변으로 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C의 Y좌표, 그 다음에 높이는 뭡니까? B의 X좌표가 높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지? 따라서 줄 걸 주고,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자, 요 직각삼각형부터 시작합시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뭐야? 1이라고 얘기했나요?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어? 그럼 밑에 있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인 세타야. 따라서 C의 Y좌표는 물론 0,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뭡니까? B라는 건데, 자, 요 B의 X좌표가 필요하겠지? 따라서 일단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편하겠지? 직각입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빗변의 길이는 몇입니까? 1이지. 요 각도는요. 여기가 정삼각형, 즉 60도이니까 여기는 120도 빼기 세타가 되지. 3분의 2파이라 쓰겠습니다. 빼기 세타. 따라서 요 길이는요. 코사인 3분의 2파이 120도 빼기 세타. 그러면 요거 B라는 거에 대한 X좌표는요. 요거 더하면 되지. 코사인 세타 더하기 뭐라고 쓰면 됩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빼기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Y좌표가 있겠지? 이렇게. 어차피 이 문제를 풀면은 이거 덧셈 정리로 여기 이거 풀어헤쳐야 되는 거지. 덧셈 정리로 풀어헤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지. 됐어? 코사인 덧셈 정리입니다. 더하기. 가로 칠게요. 자, 코사인 120도.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여기가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꾸고. 사인 3분의 2파이.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마무리 정리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이제 넓이지. S세타라고 해놓고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2분의 1이지. 그래서 요 길이 얼마입니까? 요걸 뭐라고 봅니까? 그럼 치고 시작할까요? 자, 삼각형 이거야. 요 삼각형이지. 요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게 밑변, 요게 뭡니까? 높이지? 높이가 X좌표죠. 끝났지? 그럼 2분의 1에 밑변을 뭐로 보고요? 사인 세타로 보고요. 높이를 뭐로 봐? 이거로 보면 되겠지? 얘가. 자, 사인부터 쓰겠습니다. 2분의 3에 사인 세타야.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정리할까요? 4분의 3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4분의 1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얘는 반각 공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배각 정리로 해서 이 식을 좀 정리할 수 있는데 굳이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분 들어가면요. 4분의 3 앞에다 쓰고 요거 미분해야지. 사인 제곱이야. 일단 이 앞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세타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인을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입니까? 4분의 1 쓰고 사인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그럼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지. 더하기 얘가 앞에 거 사인 그냥 쓰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요게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사인 세타입니다. 이 상태에다가 뭘 넣어라? S 프라임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넣어라. 그러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2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뭐 2분의 2 다 좋습니다. 하여튼간 곱하면 2분의 1 나오고요. 이거 4분의 파이 넣으면 같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 0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약분 처리하면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분의 루트 3이라는 문제의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태의 문항은 아니었죠. 됐습니까? 도형을 이용한 삼각함수의 미분 문항이었습니다.
28번 문항이고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삼각함수 방정식입니다. sin x를 만약에 k라고 하고요. x의 범위는 k의 k의 범위는 0과 1 사이를 드리겠습니다. 자, x의 범위는요. 0부터 2분의 5파이까지만 드릴게요.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갖는데 됐어? 이렇게 순서대로 요렇다고 합시다. 이럴 때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해라부터 일단 시작할까요? 뭐 상당히 간단한 양인데 뭘 이용한다? 삼각함수의 방정식이고요.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거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주어진 거는 이 점은 포함하고 있고 이 점은 포함하고 있지 않겠지? K가 0부터 1까지지. K가 0부터 1까지니까 요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 상태에서 만나는 게 이게 몇입니까? 여기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입니다. 이럴 때 베타와 감마의 값은요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뭘 이용하는 겁니까?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죠. 베타와 감마의 값은요 요 선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형태의 구조를 갖죠. 요렇게 맞아? 따라서 베타 더하기 감마는 여기가 2분의 3파이야. 맞아? 2분의 3파이의 2배니까 3파이를 쓴다. 뭐 요러한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측면부터 일단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접선이 요렇게 흘러가서 접선이 이렇게 가서 요 점을요. t, ft라고 하겠습니다. 됐어? 자, 그럼 기울기는 뭐가 나옵니까? f't가 나오죠. 이거 무조건 외우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접선은요? 여기에 접선을 L이라고 하고요. 이 L이라는 접선은 뻔하죠. Y 빼기 FT죠. F'T에다가 X 빼기 T가 되는 거지. 이게 접선입니다. 접선에 Y 절편하고 X 절편은 무조건 외워놓으십시오. 그죠?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Y 절편은 X에다 0을 넣어갖고 에 넘기면 되는 거니까 FT 마이너스 T F'T가 되는 거고요. 자, X절편은 Y에다 0을 넣는 거지. 얘 넘기고 T 넘기면요. T 마이너스 F'T에 FT가 되는 거지.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반드시 알아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부터요. 됐어? 세 번째는요.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자, 예를 들어서 gx라고 놓을게요. 자, 요렇게 놓고 fx라고 놓고 마이너스에 뭐라고 쓸까요? x 플러스 k라고 써놓겠습니다. 여기에요. 이거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겁니다. 물론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형태고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무조건 빼기 해야 돼. 그치? 이 안에 들어있는 y는 fx, 뺄셈꼴 함수가 되는 거지. y는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요 두 점이 교차하는 교점. 요거와 요게 있는데 교차하는 교점이지. 교차하는 교점. 교차하는 점이지. 얘가 바로 미분 불가능한 점입니다. 그죠? 만약에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구하면 교차하는 점을 구해야 돼. 됐어? 알았지? 이 접하는 점은 얘들아. 접하는 점은 미분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됐어? 이건 꼭 알고 들어가야 되는 형태지.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기울기를, 요 기울기를 그냥 1이라고 합시다. 1. 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천천히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올라가다가 접하고 요렇게 올렸다가 요렇게 내려갑니다. 요게 뭡니까? y는 fx라고 할게요. 이거 왜 그렸냐 하면은 뭐 때문에? 변곡접선이지. 이런 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곡점이라고 하고 이게 변곡접선이야. 이거의 기울기 1이라고 한다면 자, 요 점에서 교차하는 교점이지. 따라서 교차하는 교점이고 교차하는 교점이 미분 불가능해. 됐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성이지. 경계 조건은 접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따라서 기울기가 1이고 K는 Y절편이야. 자, 따라서 기울기가 1인 접선. 그래서 노란색으로 갈까요? 기울기가 1인 접선은 요 점이지. 요 점도 기울기가 1입니다.
요게 기울기가 1인 점이라고 하고요. 요게 기울기가 1인 점이라고 합시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y축이 여기 있다고 할까요? 여기가 y축이고 요 값이 알파고 요 값이 베타고 요 값이 감마라고 합시다.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서 y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k가 y절편이지. 알파와 베타와 감마 이 세 개의 점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HK라고 할까요? 미분 불가능이야.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x의 개수를 f 뭐라고 할까요? k라고 할게요. 그러면 fk라는 것은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과 감마라는 점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이거 무슨 축이고요? k축이고요. 자, 알파에서 보면요. 미분 불가능한 몇 개입니까? 이 노란색이 계속 내려가면요. 이 노란색이 계속 내려가고 흰 선과 교점을 이렇게 갖겠죠. 따라서 자, 교차하는 교점 하나, 얘는 접점이 이제 따라서 한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개. 빨간색 표현할까요? 여기서 한 개. 베타도 마찬가지지. 베타는 뭡니까? 이거 계속 올라간다고 치고요. 됐습니까? 베타는 이 선에서 이걸 연결하잖아요. 이걸 계속 연결하면 교차하는 교점은 두 개. 따라서 베타에서는 교차하는 교점이 몇 개? 두 개, 한 개. 그래서 감마에서는요. 자, 밑으로는 없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요것과 요게 교차하지. 역시 몇 개 나옵니까? 한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알파보다 작아봐. 알파보다 작은 새에서 그지? K 값 자체가 알파보다 작으면 y절편이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교차하는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베타하고 감마 사이에 있는 거는 요 사이에 있는 값 여기지. 교차하는 교점 몇 개입니까? 세 개지.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세 개가 되는 거고요. 됐어? 베타는 두 개라고 했지. 베타에서 감마 사이에 있는 것은 교차하는 교점은 이렇게 되는 거지. 한 개, 두 개 올라가면서 세 개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도 몇 개? 이렇게 세 개. 여기 세 개, 세 개. 만약에 감마보다 커버리면요. 됐습니까? 교차하는 교점은 한 개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불연속점은 알파, 베타, 감마다. 여기 설명하는 건 아주 간단해. 즉, 불연속점이 되는 거는 어딥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간단하게 말하면 어디 할 때야?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다는 거 머릿속에 잊지 마시고요. 이러한 형태처럼 변곡접선이지. 요 점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 자, 이 삼각함수라고 얘기하는 사인 함수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얘들아? 대칭함수거든요. 선대칭이 되면서도 동시에 점대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떠한 그래프가 있는데, 어떠한 그래프에서 요렇게 뭡니까? 선대칭이라고 합시다. 요 선에 대한 대칭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하고요. 뭐 여기서 대충 x축 여기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을 한번 쭉 그리면 요렇게 되는 거지. 얘가 그러면 요 점과 요렇게 되는 선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이지. 요 점에서 요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와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써먹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도 써먹어야 돼. 이것도. 됐어? 점대칭이야. 됐어? 불연속 점의 개수일 때 할 동안 써먹어야 되기 위해서 이걸 또 알아야 되고요.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점대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렇게 놓고, 자, 그래프가요. 여기서 어떻게 올라갈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까요?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고요.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면서 요 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합시다. 요 점에 대한 대칭이야. 얘가 원점 기함수가 되는 거지. 하여튼간 이 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러면 요 선상에서 떨어지는 접선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요렇게 접선이 있으면 요것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 됐어? 한 이 정도 되겠네. 됐어? 여기에서의 접선을 그리면 됐어? 요 정도 뭐가 돼야 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요 점 자체가 라라라라라 점대칭이야. 점대칭일 땐 요 두 개의 기울기가 평행한 거죠. 얘가
거기에다가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합니까? 동일하지.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집약속으로 써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거기에다가 이 삼각함수의 주기성도 써야 됩니다.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잖아요. 그죠? 이 주기성까지 해서 해야 됩니다. 주기성까지. 여기까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형태들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제부터 문제 읽겠습니다.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파이까지 정의된 함수가 분할함수로 주어졌지? 밑에 읽지 않고 일단 이거 그래프부터 그리겠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2차 함수지. 위로 볼록인데 뭐와 뭘 지난다? 0과 2를 지나고 x는 0보다 작으니까 이쪽이겠네요. 그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0까지는 요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죠? 요렇게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이 sin x인데 원점을 통과하니까 sin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고 여기에 3파이까지를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원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함수는 연속함수죠. 됐어? 일단 연속함수는 잡았으니까 자 미분해서 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미분해서 0는 뭐예요? 1차 계수니까 2 나오죠. 자 이거 뭡니까? 2 코사인 x고요. 이 상태에 0을 넣어봐. 그럼 뭐가 나와? 역시 2가 나오는 거지. 맞지? 따라서 미분 가능해야 돼. 꺾이면 안 됩니다. 됐어? 그래프를 좀 보정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깔끔한 곡선이 돼야 되니까 2차 함수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사인 함수로 갈아타는 거지. 됐어? 사인 함수로 갈아타면서 요렇게 타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원점. 됐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선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하다? 경계지. 0이라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뭐하다? 미분 가능한 곡선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여기는 해석했고요. 이제 밑에 줄입니다. 실수 t에 대해서 구간, 실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의 함수가 있는데 출제적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절대값 함수고요. 됐어? 가운데 뺄셈꼴 함수가 들어있는 절대값 함수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서로 다른 실수 t의 개수입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자, 뺄셈꼴 함수니까 절대값 안에 fx라는 걸 넣고요. y는 f't에 x 빼기 t를 밖으로 빼냅니다. 됐어?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실수 x의 개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차하는 교점의 개수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대체 자 이건 알겠고요. 곡선이고요. 분할함수고 이게는 뭡니까? 얘는 직선이지. 이 직선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이거 아는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접선 모양으로 생겨있지?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에서 요렇게 되면 요 점이 FT고 요거의 기울기를 F'T라고 하면 요 접선은요. 됐습니까? Y 빼기 FT 뒤로 넘기겠습니다. 됐어? 기울기 F'T X 빼기 T 더하기 FT 이게 접선이지. 이게 접선인데 이 노란색으로 표현할까요? 얘는 뭡니까? F'T의 X 빼기 T밖에 없어. 자, 요 흰색의 그래프를 밑으로 내리잖아요.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해라? Y축으로 마이너스 FT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죠? 이해가니? 자, 이해가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대충 그래프 형태라니까. 뭐 요렇게 올라갔다가 칩시다. 대충. 이해가니? 만약에 주어져 있는 형태가 뭐 t값이 여기면 요 값 자체가 t, ft라고 하면 됐습니까? 자, 이거 뭡니까 얘들아, 그치? 이거 흰색은 곡선이지. 그러면 이 노란 거는 뭡니까? 라고 하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 접선을 요렇게 그리면 요게 뭡니까? 이 그래프죠. 됐어? 그럼 노란색은요.
요거를 뭐 마이너스 ft만큼 요게 뭡니까? 요 거리가 ft니까 요거를 내려서 여기서 평행하게 요것과 평행하게 쭉 그려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교차하는 교점은 하나, 둘, 세 개.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서로 다른 실수 x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옵니까? 이러한 그래프에서는 몇 개가 나온다? 세 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됐어? 알았니? 그런데 요 ht가 x가 a에서 불연속인 a의 값이 불연속이야. 얘가 개수가 바뀌어야 됩니다. 개수가 바뀌어야 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10개까지를 판단 안 하는 거지. 작은 점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4번째 점, 7번째 점, 10번째 점이지. 이것과 탄젠트 A2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문제 파악 끝났죠? 얘가 하여튼 이 교차하는 교점의 개수지. 이가 뭐가 나온다? 이 교차하는 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됐어. 어디를 경계로 접할 때를 경계로 해서 생각해라. 이러한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 판단은 끝났으니까 이제 슬슬 이 분할 함수를 그려가면서 의미성을 잡아야 됩니다. 됐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됐어? 뭐라고요? 주어져 있는 점이야. 이 접선이지. 이 접선을 무조건 내려. 어디? X축으로 내려. 그치? 요 선이 내려서 X축에서 여기에서 평행한 선을 그리면 됩니다. 요 뭐가요? 이 노란 직선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됐지? 자, 이제 충분히 알았을 거고요.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는 접할 때를 기준으로 찾아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이 그래프가 있다는 전제에서 일단 시작해 봅시다.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곡선은 요렇게 나와 있는 거죠. 얘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표현해야 되냐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겠지. y야 f't야 x 빼기 t 이 곡선과 요거지. 요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점을 찾아내는 건데 그걸 몇 개를 찾아야 돼? 10개를. 왜? 10까지 있으니까. 얘가 천천히 합시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값 자체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있다고 할게요. 뭐가요? t의 값이요.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뭡니까? 접선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여기 길게 2야. 요 원점이 길게 2니까 요거 상당히 크지. 2보다 크겠지. 근데 이 점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접선을 여기까지 이동시켜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렇게 그리는 거지. 교점 없습니다. 얘가 교점이 없어. 맨 처음 0이야. 이해 가십니까? 0이야. 그러다가 어디까지 옵니까? 0까지 와, 0까지. t의 값이 원점이 되는 순간 t의 값이 없어. 쭉 0이다가 여기가 되는 순간 어차피 요 점은요 굳이 내릴 것도 없어. 이해 가십니까? ft 값이 0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얘가 교점의 개수는 뭡니까? 됐어? 교차하는 교점은 없어. 그러니까 0이야. 됐어? 즉 여기부터 일로 이 t가 이쪽으로 이동할 때까지 여기까지 0이야. 됐어? 이해가니? 요 점도 0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약간이라도 커지면 됐어? t의 값이 일로 가. 일로 가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지.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흰색보다는 약간 작은 형태. 요 기울기보다는 약간 작아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 점으로 내려봐. 요 점으로 내려서 그림을 그리면 요 노란 선과 평행하게 그리면 몇 개가 나옵니까? 2개지. 원점에서 0,0이라는 점에서 약간만 이동하더라도 뭐가 돼? 2개가 되지. 따라서 이게 불연속이 되는 첫 번째 값입니다. 따라서 원점은 바로 불연속점입니다. 됐어? 불연속이야. 되니? 즉 여기다가 그냥 그래프를 대충 하나 그려놓고 나서 점의 개수를 찾으면 표시를 할까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가 원점. 됐어? 찾았지 여기? 이게 뭡니까? A1 한 개. 천천히 표시할게요. 그리고 이 점에서 가장 특이점부터 일단 생각해 볼까요? 특이한 점부터 생각할게. 맨 위에 있는 점. 여기에서 접선은 뭐가 나옵니까? 요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 점을 FT만큼 내리니까 아마도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는 요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하나, 교차하는 교점이 몇 개야? 3개야. 이해 가십니까? 교차하는 교점이 3개. 얘가. 그런데, 자, 오른쪽이나 왼쪽 아무 데만 생각해도 돼. 여기보다 약간만 왼쪽으로 한다면, 접선의 길이가 0보단 약간 쓰겠지. 요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 요 점을 그대로 내려서 요 점에서 교점을 그리면 요것과 평행한 선을 그리면 요렇게 그려지겠지. 물론 여기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벌써 몇 개가 나와? 1개, 2개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 됐어?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 뭐 2개가 나오겠지. 맞아? 자,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됐어? 다시요. 요 점에서는 1개야. 요 점에서는 1개, 요 점에서는 접선이가 0이야. 0이기 때문에 자, FT만큼 내리잖아요. 그럼 교차하는 교점이 몇 개라고 했어? 요렇게 해서 몇 개, 여기 안 들어가죠? 몇 개라고 했어? 요 흰색이 3개야.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넘어가서 빨간색이라고 할까? 좀만 이동해야 돼. 많이 이동하면 돼. 옆으로 가잖아? 그러면 흰색의 기울기보다 약간은 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얘가? 약간은 커지면서. 왜? 증가하는 거니까 기울게 돼. 그럼 이 점을 그대로 내려서 2분의 파이 왼쪽에 있는 점이야. 여기에서 요 점에서 약간 올라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겠지. 가니 안 가니?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지. 따라서 3의 왼쪽에 있는 점에서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야? 4개. 따라서 어디에서?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불연속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불연속이 되는 점은 자, 요 점이지, 요 점. 네, Y축 그릴게요. 요 점에서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주어진 거. 이거 불연속이 됩니다. 됐어? 그러면 당연히 요 점도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고 요 점도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얘들아 잘 따져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 됐어? 그 다음 지울게요. 이제 어느 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요 점이 뭔데요? 변곡점입니다.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 원점이지. 0에서 2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겠지. 즉 미분에서 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 즉 여기에서는 이거 뭔데 얘들?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접선이야. 이동할 것도 없어. 요렇게 나옵니다. 되니? 따라서 교차하는 교점 몇 개 나옵니까? 없어. 이거 변곡 접수니까 0인데 0. 알았어? 미분 불가항한 실수 X의 개수가 0개라고 이 점에서는. 됐어? 그런데 요 점에서 약간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하면 왼쪽에서 이동할까? 약간 이동하면 여기서 뭡니까? 기울기가 이거보단 약간 눕겠죠? 요렇게 누워. 얘가 근데 A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돼. 요 점으로 이동시켜서 약간 누워. 약간이라도 누워서 쭉 가. 되니? 아이 좀 그렇네요. 됐어?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됐어? 약간 누워. 바로 옆에 있는 점이야. 옆에 있는 점이니까 요 점에서 약간 누워야 돼. 여기에서 약간 누워서 요렇게 가지. 벌써 여기서 뭡니까?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말 알아들었습니까? 통과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약간 누우니까 사실은 여기서 요렇게 해서 약간 누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하나, 둘, 3개가 나오는 거거든. 하여튼 불연속은 불연속이니까 어느 점에서 변곡 접선이니까 요 점이야. 요 점과 요 점도 뭐합니까? 불연속이 됩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몇 개를 구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구했지? 이제 다른 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문제입니다. 그럼 뭐냐? 하여튼 접해야 돼. 됐어? 접해야 된다고. 자, 만약에 이러한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 교차하는 교점이 몇 개인지 알아봐. 여기야. 근데 얘를 그대로 내려서 여기에 요것과 평행하게 요렇게 그리면 몇 개가 나옵니까? 교차하는 교점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지. 얘가
더 올라가면 여기에서 요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요렇게 접선의 기수가 요렇게 되고 접선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요렇게 가면 주어진 것. 이것과 평행하게 요렇게 가면 역시 좀 그런가요? 평행해야 되니까 좀 더 가야 되나? 더 올라야 되나? 요렇게 가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럼 더 올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 이게요, 점점 내려오지. 요 선의 기울기 점점 내려와. 더 올라가면 더 내려오겠지. 맞아. 그러다가 여기와 접할 때. 오케이? 그게 바로 A2가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그래프를 주고 아마도 요 점에서 그리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이 요렇게 나오면 요 점에서 그대로 내려서 여기서 접선을 요렇게 걷을 때 요 점과 접해야 됩니다. 요 점과 접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되는 거. 됐어? 그럼 이거 몇 개 나옵니까? 교차하는 교점. 하나, 둘. 접점만 빼. 그래서 여기는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는 거지. 얘가. 근데 요거보다 살짝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누워버리잖아. 더 누우니까 여기서 살짝 옆으로 가면 더 누우면서 요렇게 되겠지. 그럼 교점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가 나오지. 따라서 불연속이 되겠지. 따라서 요 점이 뭡니까? 요 점, 옆에 있는 점. 요 점이지. 요 점이 바로 A2가 됩니다. 됐어? 구했으니까 여기 A1이고 A2고 여기 A3야. 됐어? 여기까지 일단. 됐지? 지운다. 요번에는 내려오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내려오면서. 됐어? 이제 알겠지? 접해야 돼. 뭔지는 몰라도, 그치? 이제 봐봐.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요 점에서 접선이 여기서 요렇게 내려갈 때, 요 점에서, 요 점이지. 요 기울기가 평행하게 걷을 때 밑에 있는 거와 접해야 돼. 밑에 있는 것과 접해야 돼. 즉, 여기에서 요렇게 접해. 요렇게 접하다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접해. 그럼 교차하는 교점 몇 개입니까? 1개지. 이거 1개야. 이해 가니? 이거보다 약간만 더 위로 가면요. 뭐 약간 위로 가도 맨처럼 관계없어. 됐어? 위로 가야 되겠네요. 위로 가잖아? 잠깐만요. 됐어? 그러면 요 기울기는 약간 눕겠지? 자, 요거보다는 약간 누워야겠죠. 약간 작아야 되겠지? 요 점을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면 요 흰색 그래프보다는 약간 누워야 돼. 누워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교점의 개수 몇 개가 나옵니까? 3개. 따라서 여기서 불연속이 나오지. 이해가니? 즉 A3에서 약간 내려가. 약간 내려가면서 여기가 A4가 됩니다. 접할 때. 맞아?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충분히 이해했지? 그리고 나서 요거는요. 됐어? 이 사인 그래프는요. 점대칭, 선대칭이 마구마구 있죠. 자, 여기에다 봐, 여기. 요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요 점에서 대칭. 이해가 안 가? 이게 아니죠. 자, 여기. 자, 요렇게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요렇게 해서 접했고, 요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해.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 x의 값이 A4가 나온다고 얘기했지? 되니? A4. 얘가? 그러면 얘가 점대칭입니다. 됐어? 얘가 점대칭이야. 이거 그림 잘 그려야 됩니다. 됐어? 따라서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이거 그대로 내리면 요거 그대로 아이고야 요. 됐어? 요 점이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잠깐만 기다려. 그대로 요거를 평행하게 그대로 내려버리면 요 점도 요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평행사 변형이 돼야 되지. 요 점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하나, 2개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고 요 점에서 요거와 요게 평행해야 됩니다. 됐어? 따라서 이게 A5가 되면서 요 점 자체도 마찬가지 뭐가 돼야 됩니까? A6이 돼야 되는 거죠. A6은 요과 대칭 형태니까 요 점에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A6이요. 됐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 떨어져 있는 정도와 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같아지면 요렇게 해서 이 평행사 변형이 나오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6개 구했어. 됐어? 이게 6번째 거야. 그럼 여기가 7번째 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8번째 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벌어지니까 요렇게 내려서 요 점이지.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그려도 마찬가지지. 맞아? 그래서 여기가 뭐야? 이 대칭이야, 대칭. 요 선에 대해서, 요 선. 죄송합니다. 아까 가르쳐드렸지? 요 선에 대한 점대칭이기 때문에 요게 잡히면 여기가 잡히지. 여기가 무엇입니까? A8이 되고요. 여기가 A9가 됩니다. 다시 더 크게 보면요. 요 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요거지. 여기 A4가 1로 넘어와. 이렇게 넘어와서 요 점이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됩니까? A10이 됩니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풀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감각적으로.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그림이 완성되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A4, A7, A10을 구해라. 자, A7은 뭡니까? 요 값이지. 이게 몇입니까? 2분의 3파이지. 여기가 2분의 3파인 거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4하고 10은요. 요 선에 대한 대칭입니다. 됐어? 따라서 요거와 요거의 합은요. 됐어? A4와 A10은 2분의 3파이지. 2분의 3파이에 대한 선대칭이므로 두 개를 더하면 3파이가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됐어? 그래서 요거의 값은 뭐다?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2분의 9파이가 나옵니다. 됐어? 즉 요거 세 개가 뭐가 나온다? 2분의 9파이가 나온다. 됐어? 그러면 탄젠트 A2를 구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다시 지울 거 지우고 A2에 집중하겠습니다. 됐어? 두 번째 게 뭐라고 얘기했죠? 자, 갑니다. 뭔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요렇게 내려 했을 때 요 점에서 요 기울기와 평행하게 요 길 너무 섰다. 요 기울기, 요 점에서 요 기울기와 평행한 선을 그리면 여기에 접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 점이 돼야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요 값 자체가 A2. 어떤 애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요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A2 아닌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됐어? 이거 기울기 뭡니까, 이거? 코사인이지, 맞아? 이거 뭡니까? 사인 그래프지? 이거 미분하면 뭔데? 2 코사인 세타야. 2 코사인 세타 A2를 넣어야 되겠지? 그럼 2 코사인 A2가 이거의 기울기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렇다면 봐봐, 얘들아.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요거의 기울기와 요 기울기가 같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생각하지 말고 여기 생각해봐. 요 점에서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 같아. 그럼 뻔한 거죠. 뻔한 겁니다. 됐어? 이 기울기가. 즉, 이 노란색은 볼래?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가 같아. 그럼 어떻게 돼? 요 점에서 요렇게 가면은 뭘 확보해야 됩니까? 주기를 확보해야 되지. 맞아? 주기니까 요 길이 뭐가 돼야 돼? 2파이가 돼야 됩니다. 됐어? 따라서 이게 A2야. 됐어?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A2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2파이가 되는 겁니다. 2분의 파이가 아니라 2파이. 됐어? 됐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어? 자, 여기는 다 구했으니까 지우고요. 됐어? 그럼 여기지. 귀찮네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고 놓고요. 됐어? 요 점을 K라고 놓겠습니다. K가 뭐라고요?
A2 더하기 2파이야. 있지만 좀 이따가 집어넣을 거야. 됐어? 요 점에서 접선의 A2가 뭡니까? X절편입니다. 됐습니까? X절편이 오겠어. 접선의 X절편. 됐어? 아까 풀명이 얘기했지.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가는 상태에서 요게 T의 FT의 요 기울기가 F'T면 X절편 하나 외워놔잉? 정말 많이 써먹으니까 X절편은 뭐라고요? T 빼기 F'T의 뭐라고요? FT가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T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K라는 문자를 썼어. K. 여기 K. 되니? 따라서 X절편은 천천히 할게. K 빼기 F' 미분하면 뭐 나옵니까? 2 코사인 나오죠? 2 코사인 K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은 뭡니까? 함수값은 사인 그래프에다가 K를 넣어야지. 2 사인 세타니까요. 어떻게 돼? 2 사인 K. X절편이 뭐라고요? A2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정리하면 됐어? 정리하면 되겠네요. 됐어? 위로 올릴까요? A2야. 여기 K야. 빼기 2 날아가면서 탄젠트 K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2 날아가고 탄젠트 K 맞아? 자, K 대신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지? 됐어? A2야. A2 더하기 2파이 빼기 탄젠트 2파이 빼기 K 더하기 죄송합니다. 됐어? K가 뭐라고요? 더하기 A2 더하기 2파이 됐어?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니까 2파이는 없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A2 날라가죠. 자, 이거 넘어가면 탄젠트 뭐가 됩니까? A2가 되는 거고 그래서 2파이가 되는 거지. 따라서 탄젠트 A2는 뭐가 나옵니까? 2파이가 나옵니다. 더하면 이 문제는 2분의 13파이가 되는 거죠. 상당히 깔탈스러운 형태의 문항입니다. 일단 절대값이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뺄셈꼴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해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접선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사인에서 근의 합을 구할 때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28번 문항이었습니다. 29번 문항이고요. 무한등비수열의 극한 문항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음이 아닌 두 정수, 0을 포함한 자연수란 뜻이지 이거의 값이 P에 수렴한다는 거지. 따라서 8분의 A 더하기 B의 값이 0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얘가 1보다 작으면 이해가십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하면 무한대면 곱하면 P의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P의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A 더하기 B라는 값이 만약에 8이 되는 순간 8분의 8, 즉 1을 무한대만큼 곱하는 거잖아. 맞아? 따라서 이럴 때 P는 1이 나옵니다. 따라서 P는 상수라고 얘기했는데 그 상수는 0 또는 1이라는 상수값을 얻는다는 뜻이고요. 됐어? 그리고 나서 뒤에 걸 해결해야 되지. 하여튼간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A 더하기 B라는 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지. 리미트 n의 무한대로 갈 때 됐어? 쭉 그어놓고 풀어헤치겠습니다. 됐습니까? a의 n제곱 앞에 a를 적어놓고요. 됐어? 12에 곱하기 a의 n제곱 곱하고요. 자, b 내려서 b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넣고요. 빼기에 b의 n제곱 넣고요. 주어져 있는 형태 4 곱하기 4의 n제곱이고 여기는 2의 n제곱 자체가 b가 나온다.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 A와 B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항이죠. 이 순서상 문장은 하나로 놓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거기에다가 알죠? 주관식입니다. 됐지? 자, 이게 지우고 결론적으로 여기 쓰겠습니다. A 더하기 B는요. 0부터 8 사이에 있어야 된다. 명심하시고요. 여기 있는 거. 자, 출발을 할까요? 출발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잘 봐요. 여기서 분자의 4의 n제곱이고 분모는 2의 n제곱이지. 만약에 A와 B가 2보다 커봐. 그러면 지워버릴 거지? 얘가 만약에 A와 B가 2보다 작으면 2의 n만 살아남지. 위의 값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4의 n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부호 따라가는 무한대 값이 나와야 돼. b는 수렴이지, 맞아? 일정한 값으로 가기 때문에 이 a, b 값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의 n제곱은 버려도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와 B의 순서성이니까 하나의 문자를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일단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뭐를 기준으로 가야 됩니까? B가 있으니까 B를 기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n이 있고 B에 n이 있으니까 이 B가 4보다 크면 좋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B에다가 5를 넣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B에다가 5를 넣고 생각하겠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A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0, 1, 2, 3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됐습니까? B가 오면 8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커봤자 3까지야. 그러면 이게 뭐 3이라고 하더라도 B만 남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주어진 거. 이것도 4의 n이니까 필요 없고. 그러면 뭐가 나와? B값 5가 나오지. 됐어? 5가 나오고 B가 5잖아요. B가 5니까 5. 떨어지지. 따라서 다 되는 겁니다. 즉, B가 5일 때에는 A 값이 0, 1, 2, 3까지 다 된다. 됐어? 하나 더 하면 B가 6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B가 6일 때, 즉 A의 값으로 볼 때에는 0과 1과 2까지지. 이럴 때는 리미트 n에다가 무한대를 써놓고 마이너스 6의 n제곱, 얘는 마이너스 6 곱하기 6의 n제곱만 남으니까 6이 남는 거지. B가 6이니까 역시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B가 6일 때에는 A 값은 뭐가 됩니까? 0과 1과 2가 된다. 역시나 다를까? B가 7일 때에는 A 값은 0과 1, B가 8일 때에는 A 값 0 이렇게 해서 10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지? 이제 뭡니까? 이제 B가 몇일 때 생각해야 됩니까? 자, B를 기준으로 푼다고 했으니까 B가 4일 때 그러면 A 값은요 뭐가 되는 거야? 0, 1, 2, 3, 4까지 가능한 거지. 그럼 리미트 n에다가 무한대를 해놓고 나서 식을 쓰겠습니다. 됐어? 뭘 써야 돼? 12의 a의 n제곱, a의 n제곱, 4의 빼기 4의 n제곱. 됐어? 여기다 4를 넣어봐. 4의 n제곱, 4의 n제곱. 똑같으니까 날라가면서 없어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 그러면 a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까지. 자, 여기까지 와봐. 0이거나 1이거나 3이거나 3까지야. 그러면 어떻게 해? 분모는 요게 최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최고입니까? 3의 n제곱이 최고. 여기 3까지는 3의 n제곱이야. 그럼 분모가 분자보다 크니까 요 값이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오지. 분모가 분자의 밑에가 더 크니까요. 그죠? 0이 나와. 근데 b의 값이 4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요거 0, 1, 2, 3은 안 될 거고 a가 만약에 3이 어떻게 됩니까? a가 4면요. 됐어? a가 4야. 그냥 씁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를 쓰면 됐어? 12의 4의 n제곱이고 됐어? 4의 4에서 빼니까 어머 3의 4의 n제곱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주어진 거 약분 처리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데 b가 4니까 되죠. 따라서 요거 되네요. 됐어? 따라서 위로 쓸까요? b가 4일 때에는 a 값 4 이렇게 해서 한 쌍을 더 얻을 수 있다. 됐지? 자, 이제 b 여기 끝내고 이제 b에다가 뭘 넣어야 돼? b에다가 자, b가 3일 때입니다. b가 3일 때 결론적으로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0, 1, 2, 3, 4, 5까지 머릿속에 뭐 생각하는 거지. 됐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이씨 지워졌네. b의 n제곱이야. 따라서 12의 a의 n제곱 됐어? a 곱하기 a의 n제곱 됐어? 그 다음에 b가 3이지. b가 3이기 때문에 됐어? 어차피 이거 날리지? 이게 4가 대정이니까 4만 남어. 따라서
위에는 4의 n제곱이 남는 거고 여기는 주어진 거 b의 n제곱 적어놓고 시작할게. 따라서 b가 3이니까요. 3의 n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그 결과가 3이 나오면 되는 거지. a에다 숫자를 집어넣어갖고. 자, a가 뭐건 1이건 2건 0, 1, 2, 3까지를 보면요.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분자가 더 크지. 얘가 그게 뭐가 나와야 되나? 그러니까 무한대가 나오겠지. 뭐 부호 따라 가는 무한대니까 됐어? 뭐 뿔만 무한대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3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4를 집어넣잖아요. 4를 집어넣으면 필요가 없지. 4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직접 씁시다. 4지. 4야 4. 4고 주어진 거 여기에 4의 n제곱이 되는 거고 12의 4니까 16의 4의 n제곱이 나오는 거지. 그럼 얼마야? 4분의 16이니까 어유 안타깝게 3인데 4 안 되는 거야. 4도 안 됩니다. 5를 집어넣잖아요. 5를 집어넣으면 그냥 계산합시다. 5면 이거 다 죽지. 애가 5니까 5분의 12가 나옵니다. 5분의 12. 따라서 b는 3인데 5분의 12도 안 됩니다. 자, b가 3일 때는 없고요. 됐어? 없지. 이제 끝났고요. 이제 b가 2일 때 조금씩 내려가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거의 다요. b가 2일 때. 됐어? b가 2일 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만 바꾸면 되지. 위에 2야. 4니까 얘들아 이건 지워버리고 빼기 2의 n제곱. 사실 2의 n제곱도 필요 없어. 지우면 되는 거지. a 값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a가 2보다 크면요. 됐어? 이거 지울 거지. 만약에 작거나 같다고 하더라도 요게 위에 남는 게 이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호 따라가는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됐어? 자, b가 2일 때에는 a의 값이 자, a 값이 될 수 있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부터 1, 2, 3, 4, 5, 6위까지가 가능한 거지. 되니? 자, a가 0과 1과 2와 3까지는 됐어? 애가 크니까 얘들아, 그치? 얘가 아니 부호 따라가는 무한대가 되고 자, a가 4일 때 한번 계산해 볼까요? a가 4면요. n은 뭡니까? 4의 n제곱이고 n은 12 더하기 4니까 됐어? 아까 똑같네요. 16의 4의 n제곱이 나와. 따라서 b가 2니까 n은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4가 나와. 말이 안 되고요. 5는 뭐가 나옵니까? 이것까지 없어지지. 따라서 5분의 12. 그래서 5도 안 되고요. 6이 나오면요. 6분의 12. 5, 2 나오죠. 따라서 6이 됩니다. 따라서 b가 2일 때에는요. b가 2일 때에는 a의 값이 6이 나온다. 됐습니까? 됐지? 이제 대충 돌아가는 판은 알 거라고 보고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b가 만약에 1이면 됐어? a 값은 뭐가 나와? a 값은 0, 1, 2, 3, 4, 5, 6, 7까지 나오지? 됐어? 따라서 먼저 얘기했는데 0, 1, 2, 3 안 되고요. 4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그래서 안 되고요. 맞아? 4 넣으면 4 나오니까 5, 6, 7. 자, 5 넣으면 5분의 12, 6분의 12, 7분의 12 이런 나올 수가 없겠죠? 안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마찬가지로 a가 0일 때도 하나씩 넣어보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0일 때도 되는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몇 개 나와? 10개. 여기서 하나. 그래서 10수쌍을 넣습니다. 자,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을 하는 것으로서 됐어? n의 밑이 제일 큰 게 분자에 있느냐, 분모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치? 이 수렴값이 수렴한다, 발생한다. 이러한 형태의 문항이었습니다. 29번이었습니다. 30번 문항이고요. 30번 문항은 이게 뭡니까? 이게 등비급수야. 무한 등비급수로 표현된 함수의 연속성 문항입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수렴이 된다고 합시다. 이런 an의 형태는 뭐습니까? 뭐 굉장히 많은 형태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건 딸랑 2개야. an이 무슨 수열일 때? 첫 번째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일 때하고 하나가 뭡니까? 망원급수일 때. 이거 2개밖에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망원급수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치? 이게 등비수열 아니면 이 형태가 뭐 부분분수 같은 거 말하는 거지. 망원급수의 형태인데 당연히 이거 아니니까 이거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이거고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됐어? 자, 봅시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지. k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n-1만 신경 쓰는 거야. 자, 이 밖에 있는 거를요.
여기에 있는 거, 요걸 gx라고 해볼게. gx n-1이야. 됐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fx라고 얘기합시다. fx. 알아들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져 있는 형태가 뭐냐? 잘 모르면 나야 해봐. n에다가 뭘 넣어봐? 1을 넣어봐. 그럼 fx 하나 남네요.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진 거. 1을 넣으면 gx에 fx가 되는 거죠. 2를 넣으면 3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gx야. gx의 전체 제곱에 fx가 되는 거지. 따라서 간단히 말할게. 공비가 뭡니까? gx분의 1이죠. 초항이 뭡니까? 첫 번째 항은 fx가 되는 거지. 따라서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그치? 요거를 정리하면 되겠지. 됐어? 이게 뭡니까? 이거를 뭐라고 놓고 L을 gx라 놓고 요거 자체를 fx라 놓으면 돼. n은 변수 여기밖에 없습니다. 됐어? 알아들었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공비가 gx분의 1, 첫 번째 항은 뭡니까? fx가 되는 거야. 됐어? 이 지금 방금 쓴 거에서는. 자, 여기서 fx는 됐어? 1 빼기. 공비가 뭐라고요? 이거. 복잡하기도 하다. 1 플러스 x 마이너스 k의 2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죠? 거기에 1. 첫 번째 항은 뭐가 됩니까? k의 1 빼기 x 빼기 k야. x 빼기 k의 k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식입니까? 분수식이야. 분수식을 정리할 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 물론 아예 정리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정리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fx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항상 조심해야 돼. 분수식은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와 분모가 0이 될 때로 나누는 거죠. 따라서 얘가 0이 나올 때, 즉 요거 자체가 0이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잘 봐. 애가 1이야. 분모가 1이 되는 순간 0이 나오지. x에다 k를 넣어봐. x에다가 k를 넣는 순간 분모가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x가 k가 되면 안 됩니다. 됐어? 얘 가니 안 가니? k가 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정리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분자분모에다 뭘 곱할까? 뭘 곱해? 분자분모에 1 플러스 x 마이너스 k의 2k 제곱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곱하고 1 날라가니까 x 마이너스 k에 2의 k가 여기 뜨는 거고 위에 거는 k에 x 마이너스 k에 k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x 마이너스 k에 2k 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식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똑같은 식이지. 그래서 분모 쪽에다 쓸까요? 요렇게 쓰면 위에다 써도 되긴 되는데 한꺼번에 위로 밑에 쓰겠습니다. 됐어? x 마이너스 k에 위에서 위에를 빼면 k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맞죠? 확인. 됐지? 위에는 k가 있고요. 1 더하기 x 마이너스 헷갈려라. 2k 제곱입니다. 중괄호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가 k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잖아. 이 x가 k일 때는 이 무한급수는요. 원식에서 뽑아내면 됩니다. 원식. 됐어? 쉽게 말할게. x 원식은 어디입니까? 여기야. 아니면 이걸 나열해 놓고 집어넣던지 아니면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하던지. 자, x에다 k를 집어넣어 볼게. x에다 k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요. 밑에 있는 건 뭐입니까? 1에 n-1제곱이고 위에 건 0이 나오지? 그럼 얼마? 0이죠? 그치? 그러면 0을 계속 더해. 뭐 계속 더해봤자 0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fx를 정리했죠? 오케이. 지울게요. 됐어. 이제 그치? 등비무한 급수는 끝났고 이제 이 식에 대한 해석인데 이거 무슨 식이야? fx야? 이쪽 봐. 이 fx라는 거는 결국은 x가 k가 아닐 때와 k는 0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생각해봐. x가 k가 아닐 때에는요. 주어진 거 분모가 0이 아니야.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뭡니까 얘들아? 주어져 있는 분수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입니다. 이거 무조건 연속함수 어디에서? x가 k가 아닐 때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를 읽어야 되지. 자, 문제를 읽어봐. 조건.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이거이다. 무슨 뜻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있는데 넘어갈게. 그 어떻게 돼? fa다. 하여튼 부등식이 잡혀있지만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퀄이 아니다는 거잖아. 됐어?
그럼 불연속이야. 어디에서? A에서 불연속이다. 그럼 이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데가 뭡니까? 됐어? K가 아닐 땐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K가 아닌 데선 다 연속이잖아. 그럼 오로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값은 오로지 K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A가 뭐가 된다? K가 된다는 결론밖에 없는 겁니다. 얘가 따라서 결론. 따라서 어떤 실수 A, 그 A의 값이 K다. 그래서 K의 값에서 리미트 X가 K로 갈 때 극한값은 K의 함수값이 있을 때 극한값이 함수값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또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놓고 선생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곤란하지. 됐어? 이제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을게. 자연수 K에 대해서 함수가 있는데 이걸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걸 만족시킨다. 이럴 때 이거에 뭘 구해라? 합을 구하시오. 하여튼 요 값을 구하는 거죠. 급수의 합을 구하는 거. 됐어? 그런데 주어져 있는 형태는 이게 만족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연수 K야.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곤란한 거야. 됐어? 쉽게 말할게. K야. 얘니 K라고. 이거 K가 어디 있어? 여기 봐, 여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같아. 자,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약간 바뀌지. K에다가 3을 집어넣는 순간은 뭐가 되는 거야? 분수함수가 되는 거지. K가 1일 때하고 2일 때, K가 1인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 이해가니? 그런데도 모르겠어. 모르면 그냥 나열해봐. 에이, 나 모르겠다. K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지.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fx 어떻게 됩니까? fx야. 됐어? 잊지 마. 분할함수야. fx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1 넣어. 이거 분자로 틱 올라가면서 x-1 K값 1 집어넣으면 천천히 따라와. 됐어? 1 플러스 x-1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지. 1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0. x는 k는 아니다. 그럼 계속 가야지. x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리고 얘도 성립해야 되는 거지. 써볼게.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1 넣어. 됐어? fx야. 됐어? 극한값. f1이야. 극한값.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확인. 자, 주어져 있는 함수는 뭡니까? 얘가 다항함수지. 그럼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니까 여기다 1을 넣어버려. 뭐 나와? 1을 집어넣으면은 0 나오지. 0이지. 함수값도 0이지. 이게 성립하지 않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거. 이거 반드시 성립해야 되잖아. 그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K는 1이 될 수 없다. 됐습니까? 지울게요. 그럼 K에다 2를 집어넣을게요. K에다 2를 집어넣는 순간 fx는 됐어? 2를 집어넣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분모 1 나오니까 안 쓸게요. K에다가 2를 쓰고요. 됐어? 중괄호하고 1을 쓰고 x, K에다 2를 넣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됩니다. 됐어? 다항함수. x는 K가 아닐 때, x는 K일 때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됐어? 그러면 두 번째, 저것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x가 K가 2야. 2로 갈 때 fx, 그다음에 f2야. 이게 더 크다고 얘기했지. 확인. f0의 값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0이죠. 0. 2 맞죠? 자, K가 1일 때, 죄송합니다. 여기도 K에다가 2 넣어야지. 뭐 하는 거야? 여기 K가 1일 때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X가 1일 때, 죄송합니다. 좀 실수했네요. 그러면은 X가 2일 때는 뭡니까? 0이니까 함수값은 0이고요. 극한값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이것도 다항함수니까 2를 집어넣어버려. 됐어? 그럼 뭐가 나와? 2가 나오는 거지. 이게 성립하지에 따라서 K는 2일 때는 무사한 것 같습니다. 됐어? 이렇게. 그냥, 됐어? K가 3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K가 3일 때 위에다가 쓸게요. 자, K가 3일 때. K가 3일 때는 여기가 3이다, 3이다. 3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 남지. X 빼기 3이야. 3이니까 위에다가는 주어져 있는 거. 3 집어넣으면 됐어? 죄송합니다. K값 3이야.
그 다음에 여기 x 빼기 3이야 3. 여기에 몇 개야?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잡아. k가 3일 때야. 됐어. k가 3일 때. 자 여기 k가 3일 때 이겁니다 이거. 정리하면 리미트 x가 뭡니까? 3으로 갈 때 fx지? 됐어? x만 3에다가 3을 집어넣고 주어진 건 1 플러스 x 빼기 3의 6제곱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f 3의 값일 때는 뭐가 나와? 0이라고 했지? 0이 나온다. 말이 안 되죠? 왜? 3을 넣으면 분모가 0이 되는 거지. 됐어? 근데 분자는 0이 아니잖아. 맞아? 얘가 안 가? 분모가 0이 되는데 분자가 0이 되면 0이 될 수가 없죠. 뿔마 무한대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4, 5를 내도 이게 남죠. 얘가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 아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K는 3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 K값은 2로 되는 거지. K값이 2다. 다 왔어. K값이 2라는 걸 알았어. 즉, 이 문제에서는 이걸 통해서 K값에다가 2를 잡아내라. 그리고 여기다 마무리하면 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됐어. 뭘 넣어라? 2를 넣어라. 따라서 K값은 2의 n승이고 F의 4가 나온다. 자, 이거의 합을 구해라. F4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F4 됐어? 됐니? 하면 안 돼. 됐어? K값은 뭡니까? 다 2야. 됐어? 따라서 요거 저 요거 여기 fx야. 그치? K값이 2일 때 fx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됐어? 따라서 2의 n제곱에 2 곱하기 17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제 풀 수 있겠죠? 공비 얼마입니까? 공비 1 빼기 2분의 1. 됐어? 추항 1 넣었을 때 하나 날아가면서 17이 나오죠? 얘가 안 가? 다 정리하면 뭐가 나옵니까? 34라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간결하게 얘기하면 주어져 있는 형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fx가 나왔으니까 이 수열은 뭐다? 등비 아니면 망원급수다. 얘가 주어지는 식을 정리한다. 식을 정리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가 0이 됐을 때 됐어? 나눠야 된다. 됐어? 나눠야 된다. 됐어? 0이에요. x가 k일 땐 됐어?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이걸로 성립한다. 그치? 이해가 아니? 불연속이다. 뭐 이런 뜻이지? 내가 이걸 성립하는 K값을 구해서 넣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30번이었습니다.